충북 청주 경실련의 이병관 정책국장님, 창구형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시민들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이것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도시 경쟁력이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너네 도시에 그거 있어? 그렇죠. 복합 쇼핑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이 상승하는지는 좀 의문인 거고, 도시 경쟁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주변 상권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하죠. 근데 매출이 6.7% 이상 증가를 했어요. 지역 경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 유통이지, 여기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세수 증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미미했습니다. 어차피 그런 걸 찾아서 간단 말이죠. 그러느니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되냐? 대기업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율량동에 있는 상인도 죽고 동남지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인들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오늘도 신용환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전에 그때는 이제 저 교수님이 안 계셨을 때인데요. 2회 한판 때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이 청주 초대형 이제 마트가 입점, 창구형 마트 입점 논란이었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출연을 해서 변호사님과 아주 멋진 한판 대결을 보여주셨던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 경실련의 이병관 정책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 창고형 할인마트 입점 현재 어디까지? 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실제로 진행된 부분이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처음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된 건 2016년 12월에 이것이 신세계에서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대형 유통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이 이제 그 이듬해 2017년 한 2월 말에 발표가 됐었고, 청주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청주시는 그때 나 우리 잘 몰랐다. 이렇게 했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듣고 저희도 뒤늦게 알았으니까 또 지역 중소상인 단체들과 좀 연대를 해서 반대 입장을 돌입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세계 측에 계속 문의를 했었고 저희가 시청에도 문의를 했었는데 한결같이 시청에서의 답변은 신세계에서 아무 말이 없다, 우리도 모른다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서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이제 3월이었죠. 3월에 이제 같은 회사에서 서울에 이제 똑같은 형태의 창고형 할인점을 개점하면서 사장이라는 분이 어디에 몇 년까지 내겠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청주가 2021년까지 들어가 있는 2021년 청주를 비롯해서 몇 개 도시에 만들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주시의 현재의 입장은 어떤 걸로 확인되나요? 청주시는 이거를 처음부터 그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부터 이건 대형 유통부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일정 정도의 주거시설과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거는 맞습니다. 그건 계획할 그렇죠. 때 들어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유통부지의 문제점은 하나의 필지로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넓은 땅을 3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넓은 땅을 하나의 필지로 묶어버리면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결국 돈 있는 대기업밖에 살 수 없게 처음부터 전제 조건을 그렇게 가고 나서 분양을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기본 논거를 한번 말씀 주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하면 이제 나중에 반박이 올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문제인데요. 찬반 토론은 좀 아니, 그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똑같은 사안을 이제 우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편의상 복합 쇼핑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은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지역 경제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가 된다. 저희 같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는 꼭 뭐 상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청주시 전체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지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입장인 것입니다. 입장입니다. 해석하는 데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도움이 안 된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위치가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첨단 도시명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개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한데 그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이고, 그 아파트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분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에 지금 아파트가 한두 개입니까? 여러 군데 지금 짓고 있고 미분양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냥 둬서는 분양이 안 되니까 개발 호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 개발 호재가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그 복합 쇼핑몰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 쇼핑몰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는 분양이 되면 안 되는 아파트를 분양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재거리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첨단 산업단지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가면은 청주시에 결코 좋지 않다는 게 저희 상황입니다. 대형 창고형 마트 혹은 복합 쇼핑몰이 청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 측 입장을 교수님과 변호사님을 통해서 어제 좀 한번 들어보죠. 어떤 입장입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한 방에 끝내는 거. 특히 이제 젊은 층들, 젊은 부부라든지 젊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일단 시민이라는 사람들도 한 명이 구매자고 소비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편의성은 엄청나게 증대를 해죠. 그런 면을 좀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제 정주 여건도 엄청나게 좋아지죠. 우리 시 자체의 경쟁력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수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지 않는데 그 하남시에 이제 대형 복합 쇼핑몰이 생겼잖아요. 스타필드라고 S. 그런데 생기자마자 불과 6개월 만에 집값이 주변 집값이 28%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만 상승한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까지 약 평균 25%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아파트,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이 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아까 시민 편의도 말씀했고 뭐 시민들의 뭐 정주 여건도 좋아진다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전 부동산 가격만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어요. 세수나 고용 증대 뭐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세수하고 고용 증대는 이전에도 굉장히 감론을박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고양시에도 이제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상권을 다 흡수해버려서 주변 상권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생각을 하죠. 근데 매출이 6.7% 이상 증가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손님들이 이제 대형 복합 쇼핑몰로 와서 6.7%가 누가 늘었다는 매출이 주변 상권 매출이 뭐냐면 이제 아주 미어 터질 정도로 이제 그 복합 쇼핑몰에 오지만 거기서 안에서 대부분 해결하고 놀지만 거기만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초거대화되고 더 복합적으로 될수록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오히려 외부 효과로다 그 주변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어떤 호재에 의한 집값, 부동산의 시세 차익, 과도한 시세 차익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제가 안 했어요. 이쪽에 했어요. 물론 그것이 뭐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게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면 과연 누가 이득이고 누가 힘들어지는 사람은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 결코 좋은 일이라고 저는 볼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든 뭐 복합 쇼핑몰로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청주시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 여기 있는 사람들 골고루 돈을 벌 수 있냐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세수 주입이라든가 고용 증대 얘기는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 이전에 2000년대 즈음에 대형 마트가 들어올 때도 늘 그쪽에서 대기업에서 했던 주장입니다. 2000년 즈음에도 여기 몇 개 3대 마트들이 몇 개 들어올 때도 세수 증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계산해본 바로는 그렇게 미미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올리는 매출액의 거의 1%도 안 되는 걸로 그때는 나타났었고 물론 지금 수치는 약간씩 변할 수 있지만은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을 감안하면 그 세수주익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은 거의 미미한 숫자로 계속 나타났었고요. 벌어서 가져가는 건 많지만 왜냐하면 저희 최근 지역 뉴스 잘 보십시오.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에서 뭐 우리 세금 얼마 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거, 우리 사회공헌 활동 얼마 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연말에라도 거의 본 적 없을 겁니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증대 얘기도 고용은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대형 마트들은 고용된 사람들이 이동할 뿐입니다. 기존에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시 복합 쇼핑몰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자리만 옮긴 거지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나마도 가서 잘 살면은 다행인데 대부분 적응하지 못하고 나옵니다. 다른 지역 지금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이 회사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많은 매출액이라든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관점을 그 회사에다가 두면 그 회사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회사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 본사에 내는 금액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임대료 그리고 노동 시간 등을 감안하면은 많은 부분이 힘들어하고 있고 하남에 있는 거기서는 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걸 감안하면은 우리가 화려한 마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한번 보면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청주 시민들은 대형 복합 쇼핑몰을 이용할 면 안 되냐? 재래시장에서 장을 봐야 되냐? 재래시장 상인들만 시민이냐? 시민들도 시민이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 무조건 막는 거, 안 들어오는 게 최우선입니까?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증가해서 편의점이 증가하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 또 1인 가구 이외에 나머지 가족 3, 4인 가구는 그대로 있으니까 또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수요는 분명히 또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양극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양극화를 다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쇼핑도 사실 잘 보시면 다 대기업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복합 쇼핑몰, 초대형 마트부터 중간 규모, 작은 거 편의점까지 시작해서 이제는 모바일 인터넷까지 다 장악하고 이런 독점적인 구조로 가고 있는 거는 우리 경제에 저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유통구조에서 대기업들 어떤 혁신적인 해외 뉴스에서 많이 듣는 뭐 IT 기술을 접목한 혁신을 접목해서 유통산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 시대 변화니까. 근데 그런 방법도 아니고 규제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대규모 자본을 들여서 골목으로 진출한다는 이런 방식은 저희가 규제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숫자 박사님 나오셨네요. 숫자 박사님. 아까는 이제 찬성하는 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의견을 전달을 드렸고 정말 이 대형 유통점이나 복합 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우려되는 것, 특히 우리 충북, 청주에 우려되는 거는 숫자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요? 대한민국의 그 자영업자 비율 우리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1% 정도 됩니다. 자영업자가 보통 OECD 선진국들이 11% 정도 돼요. 이거 뭐 엄청 많은 거네요. 한국은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약 24% 정도. 더 높네요, 또. 혼자 하는 영세 소상공인 비율이 33.2%. 24% 안에서 34%. 33.2%.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높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이 충북이. 그러네요. 상가 수익률이 청주에서는 얼마 될 것 같아요? 투자했을 상가 투자 수익률이요? 그런 거에 제가 박지 못하기 때문에 경실련 우리 정책국장님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안 해. 아마 시중 금리보다 낮은 걸로 저는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1.29%밖에 되지 않아요. 청주의 상가 투자 수익률이. 어머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 이제 소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무너지는 것들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나 경제 구조의 허약성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않고. 다만 이 문제를 그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옛날에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끝났어요. 저는 이 문제를 그 새로운 초대형 재벌 기업하고 기존에 있던 만약 대형마트나 아니면 상권, 예를 들어서 산남동 상권이나 율량동 상권이나 아니면 현대백화점 앞에 그 상권 있잖아요. 이런 상권 간의 거대한 규모의 서로 간의 대결이지 이게 전통시장과 거대 기업 간의 이런 대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양상은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논점의 논리 구조가 다르다. 그렇죠. 옛날 얘기를 좀 해보면은 뭐 기왕에 옛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 대기업이 옛날에 왜 대기업이 됐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통해서 키운 대기업들입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와서는 서민을 보호하는 규제가 필요 없으니까 나 자유롭게 장사해달라고 본인은 자기가 대기업이 되기 전에는 그런 규제를 의해서 지금 성장해서 대기업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규제가 자기보다 작은 사업자들을 그 보호하는 규제는 필요 없으니까 그걸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린 규제는 왜 하느냐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맞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장사하는 것을 막는 규제가 필요 없다고 하면 시민 편의라든가 쇼핑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다른 규제는 왜 필요한가 이런 의문은 들지 않은지 저는 되묻고 싶은데
쇼핑의 편의라는 게 뭡니까? 물건을 싸게 사는 거, 대형 뭐 편리하게 사는 거. 거기에 기본 전제 조건은 공장에서 물건을 싸게 만들면 돼요. 싸게 만들려면 노동 시간을 길게 해야 되고 임금을 적게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 52시간제는 왜 도입해야 되고 최저임금을 왜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보다 우리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보다 우리가 경제가 갖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에 대한 좀 논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편리하게 쇼핑해야 되는 규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면은 내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기업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규제도 필요 없다는 쪽으로 간다는 점을 저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제가 이제 공존이나 상생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걸 텐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 그러면 질문을 아주 현실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가장 최근에는 세종시에 이제 코스트코 C사가 생겼고 그 전에 천안 대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PD님도 지난주에 거기서 아이들하고 놀아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러는 사이에 청주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너무 가까우니까 세종으로 가고 천안으로 가고 대전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민의 입장으로 이걸 얘기를 해본다면 어차피 그런 걸 찾아서 간단 말이죠. 그러느니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되냐? 좋겠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더해서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편의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도시 경쟁력이 혼자의 차이가 나거든요. 너네 도시에 그거 있어? 그렇죠. 백화점이 있냐? 옛날에 처음에 백화점 처음 들어왔을 때 있냐 없냐로 차원이 예. 얼마나 달랐습니까? 맞아요.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같이 한번 답변해 만약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그 도시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입점시키면 되거든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근데 그렇지 거고요. 않다? 현실적으로 복합 쇼핑몰 때문에 도시 경쟁력이 상승하는지는 좀 의문인 거고, 도시 경쟁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대기업의 유통시설을 반대할 때는 이 대한민국에 혹은 청주시에 대기업 유통시설이 뭐 단 하나도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의 반대라고 좀 반대는 아닌 겁니다.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논란은 있을 겁니다. 몇 개가 적당하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은 뭐 0개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양극단에서 뭐 수백 개, 수십 개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적정한, 그러니까 우리 지역 상황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유통시설, 그러니까 적정한 형태의 유통시설이 무엇이냐는 이제 논의를 따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기업 유통시설이 들어왔을 때 현재 저희가 편의상 대기업 유통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자꾸 이 대기업 유통시설이 지역경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 유통이지 여기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입니다. 사실은 잘 생각을 해주십시오. 대기업 유통시설에서 누가 장사를 하는지, 대기업 본사 직원들이 와서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은 허가받고 그러니까 자금을 어디선가 끌어와서 큰 건물 짓고 그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본질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저는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초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이 청주에 등장했을 때 가장 경쟁 상대가 돼서 피해를 볼 때는 하복대 상권이에요. 하복대 백화점과 아울렛이 있는 그 상권이 피해를 보지 육거리 시장이 피해를 안 봐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현대 정치 경제는 너무 과도화되고 과점화돼 있어요. 이것을 없애고 시민들과 개인들 간의 어떤 형평성, 공정 문제를 걸어서 대결,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뭘 하자라는 건 불가능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던 대형마트, 재벌가의 대형마트나 거대한 상권이 새로 더 거대하고 더 복잡하고 더 커다란 세력 간에 이런 대결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 편이나 소상공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이거를 개인과 재벌 아니면 소상공인과 거대한 재벌 기업 간에 이런 경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 관점이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저도 그건 얘기입니다. 찬성을 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니 대기업을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것을 저 밑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규제라는 것도 있지만은 거대 기업끼리 대결을 시키는 방안도 현대 사회는 그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거죠. 하나 동의할 수 없는 거는 그게 육거리 시장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저는 침해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것들이 생길 때 쏠림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요즘은 다 교통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다 몰리는 현상들이 있고, 특히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신흥 상권에 쏠리면서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좀 강해요. 네, 아파트 상권. 왜냐하면 지하철 이런 게 있어서 역세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생기는 상권 위주로 이렇게 도는 현상들이 맞아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육거리 시장 상권에도 분명히 타격을 물론 줄 그렇죠.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암동 상권이 있어요. 용암동 상권이 산남동 상권이 생김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근데 율량동 상권이 생기니까 또 산남동이 엄청난 타격을
있다고 봐요. 다음에 동남지구로 옮길 건데 그럴 때마다 전에 있던 상권들을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냐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상권 이동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지 전통과 뭐 새로운 재벌 간의 대결로 바라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상권이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권 이동에 대해서 저희가 뭐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고 관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는 지금 오늘 방송의 주제도 그렇지만 대기업 쇼핑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율량동에 있는 중소상인이 뭐 동남지구로 이동했다. 이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대기업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율량동에 있는 상인도 죽고 동남지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인들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상생 방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민단체나 또는 전통시장에서 주장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얘기를 달리 해볼게요. 자본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기업 유통시설이 들어와서 처음 들어온 그 규모나 그 틀 안에서 그대로 있으면은 굳이 막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라도 시민들이 거기 1년 내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물리적 숫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기업 쇼핑몰은 들어오면은 저는 결코 자본이 가만히 있지 않다. 계속 확장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거든요. 처음 저희 지역 2000년대 즈음에 대형 마트들이 들어올 때도 처음엔 한 개만 들어오지 두 개가 적당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3개 되고 4개 되고 지금 몇 개 됐습니까? 농협까지 포함하면 8개, 9개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예 없다라고 하시면 상생 방안이 없다, 안 된다. 없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기업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거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그것이 확장할 무분별하게 확장하거나 무분별하게 지역 상권을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저희의 계속되는 주장이었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시간 규제라든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 혹은 그곳에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들한테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갑질을 하지 않는 안전장치들. 다른 얘기 같은데 그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는 못하니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틀 안에서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혹은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으면은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간 지난 20여 년간 대형마트들, 대기업들의 그런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오면서 했던 일들을 반추해 보면은 저희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비자도 바뀌었고 구매 패턴이나 소비 패턴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간은 동물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다 폐기해버릴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안고 가야 되는 거지. 그게 인간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뭐 현지 법이나 전략이나 아니면 지역 상공인과 아니면 기존 상권과 공존 전략에 대해서 많이 머리를 쓰고 있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고 다만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지자체는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해요. 근데 지금의 청주시는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오히려 공존과 상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특혜를 주려고만 하는 게 문제지. 아니 얼마 전에 그 여기 시장 상인 회장님을 뵀더니 진짜 비슷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데 당신들이 경쟁력을 스스로 높일 방안을 생각해라 라는 류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상인들이 어떻게 뭐 자체적인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상생 기금을 출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하 1층, 지하 2층을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아주 염가에 그냥 아예 다 전통시장을 지하에 대형마트 지하에 전통 매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새로 진 복합 매장 옥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 전통시장의 플리마켓 같은 걸 만들어준다든지 등등의 어떤 상생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안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아까 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어떤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는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안을 청주시와 대기업에서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간의 대기업들이 얘기했을 때 상생은 상생발전기금이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상인단체 이제 상생발전기금이라 저는 상생발전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뇌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줘서 반대하지 말아라. 자본을 가진 대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뭐 상생발전기금이라는 이름의 뇌물을 지역 상인들한테 뿌리고 들어오는 형태가 그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상생 발전이었거든요. 아까 저 비도덕적인 재벌을 욕하셨는데 재벌 보고 도덕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도덕을 찾아줘야 될 그러니까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거죠. 보니까 상생 방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무조건 원천적으로 반대다는 원천 반대는 아니에요. 보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완화되신 거예요? 조금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네, 얘기할 때 네. 대기업에서는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네. 법이나 제도로 아예 처음부터 딱 이렇게 만들어 놓자는 취지 같으세요. 제가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의 최대 적은 대형 복합 쇼핑몰이 아니라 동네 편의점이다. 그 편의점도 대기업 거고.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전통시장의 최대의 적은 시대가 아닐까요? 저는 시대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상인들, 당신들도 변해라. 다시 좀 교육받고 서비스만들 키워라.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런 부분이 틀린 말 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살 길은 터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슨한 규제를 받는 그런 입점 형태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청주라는 큰 그릇을 놓고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청주 시민들도 다른 지역의 시민들처럼 복합 쇼핑몰, 창고형 할인마트 이용할 권리 있고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도 또 청주 시민이고요. 또 청주시 입장에서는 그런 대형 매장 좀 들여서 세수도 좀 확보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난제가 좀 돼 있습니다. 상생 방안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오늘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눠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 또 아니겠다. 뭔가 방법을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드는 네. 복합 쇼핑몰 입점 논란 이 부분들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시죠. 못다한 말씀은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준비하셨어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하. 원행 이중. 원행 이중. 예, 함께 갈 수 있는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전에 2회 때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도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합 쇼핑몰이나 그 초대형 마트가 등장했는데 이거를 재벌 대 뭐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 대결이 아니라 저는 재벌 대 재벌, 신흥 초거대 시장 대 기존에 있던 중대형 시장 간의 이런 대결로 보고 그 속에서 시민들 편이나 도시 경쟁력은 상승할 수 있거든요. 다만 문제되는 것은 거기서 뒤처지는 지역 상권이나 기존 상권이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시장과 도지사거든요. 이분들이 제대로 그 상생과 공정 방안을 찾는다면 새우들도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제가 예. 배부른 수만 마리의 새우 중에 배부른 새우가 될 수 있다면은 그 말에 찬성할 수 있지만 박수 칠수 대부분의 새우들은 아마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대를 해봅시다. 멀리 가려면 손을 잡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포함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했고 뭐 유통시장도 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뭐 저희가 언제까지 대기업 유통시설을 막을 수 있다고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 우리 삶과 직결되는 이런 유통시장들이 그래도 적어도 청주시에 도움이 되고 청주 시민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논의를 좀 계속 이어가는 측면에서 계속 반대 활동을 하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기업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는 다 같이 지금 청주 지역 경제라든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예. 대기업 역시 본인들이 왜 우리 지역사회에서 대기업이 되었는지 과거에 누구의 도움으로 지금 현재 위치에 올라왔고 그런 현재 위치에 올라온 대기업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시민들도 그런 대기업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그들은 왜 대기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대기업 유통시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어떤 방안이 우리 모두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할 대안이 될까요?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이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